나에게 연애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와 사귀기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는 우리 관계가 결코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틈바구니에는 항상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패로 삼은 그녀가 있었다. 아, 진짜라니까? 걔랑 나랑은 유치원 때부터 발가벗고 목욕하던 사이야. 걔가 내 앞에서 다 먹고 있어도 난 아무 감정 안 생겨. 그냥 남동생이나 다를 바 없다니까? 남친은 늘 이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부모님들끼리 장사도 같이 했다는 그 견고한 가족 같은 유대감 앞에서 고작 3개월 만난 나의 불편함은 졸지의 순수한 우정을 의심하는 불순한 마음으로 치부되었다. 그는 나에게 세상을 넓게 보라고. 요즘 세상에 이성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내 인간관계를 걱정해주는 척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렸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펼친 직후였다. 띠리링. 익숙한 벨소리가 정적을 깼다. 여사친이었다. 야. 나 지금 족발 먹는데 진짜 맛있다. 부럽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천진난만한 목소리. 남친은 메뉴판을 덮어버린 채 깔깔거리며 대꾸를 시작했다. 얘야, 나도 지금 밥 먹으러 왔거든? 어디서 먹는데? 거기 저번보다 맛있냐?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지만 남친은 손을 흔들어 그를 돌보냈다. 나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배가 고픈 상태였지만 그는 전화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분, 2분. 시계 바늘이 5분을 넘겼을 때 비로소 그는 그래. 게임 들어오면 연락해라며 전화를 끊었다.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표정이었다. 더 위험했던 건 내가 초보 운전이었을 때다. 복잡한 교차로를 앞두고 긴장한 나를 위해 내비를 봐주기로 했던 그는 또다시 걸려온 여사친의 전화에 정신을 팔았다. 야, 너 게임 접속 언제 할 거야? 지금 방 만들 건데. 잠시만. 야, 너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 뒷차의 경적 소리와 함께 나는 급정거를 해야 했고 하마터면 옆 차선 차량과 추돌할 뻔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나를 보며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사과가 아니었다. 아, 걔가 게임하자고 해서 잠깐 보느라 그랬지? 친구 전화인데 안 받을 수도 없잖아.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는 나를 예민하고 편협하며 인간관계가 좁은 여자로 몰아갔다. 여사친이 SNS에 그와 어깨동무를 한 사진을 올리며 나를 가장 잘 아는 남자라고 적어두었을 때도 그는 그것이 우정의 증거일 뿐이라고 우겼다. 우정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서 나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이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선명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약속의 시작은 달콤했다. 자율 출근제인 남친은 동료의 급한 부탁으로 오전 8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며 대신 일찍 퇴근해서 연극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평소 아침잠이 많아 10시 출근도 버거워하던 그였기에 나는 그를 위해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그를 깨우고 출근길을 배웅했다. 그날 오후에 있을 오붓한 데이트를 상상하며 나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인 오후 4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남친에게서 황당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 나 오늘 그냥 원래대로 7시에 퇴근해야 할 것 같아. 연극은 다음에 보자. 분명 새벽에 내 손으로 깨워 8시 전까지 회사로 보낸 사람이었다.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하는 평소 루틴대로라면 대체 아침에 그 소동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전화를 걸어 따져 묻자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역시나 그녀였다. 아니,
출근하는 길에 여사친한테 연락이 왔어. 새벽에 부모님 몰래 매운 음식을 시켜 먹었다가 배탈이 심하게 났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데 어떡해? 부모님은 주무시는데 들키면 혼난다고 나보고 좀 데려다 달라잖아. 기가 막혔다. 29살이나 먹은 성인이 매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 상황이란 말인가? 심지어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친은 그 사소한 배탈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미루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린 뒤에야 뒤늦게 출근한 것이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랑 연극 보기로 한 약속보다 걔 배탈 난 게 더 중요해? 부모님도 집에 계신다며. 내가 소리를 높이자. 남친은 기다렸다는 듯 특유의 방어 기제를 가동했다. 얘야, 너 너무하다. 너도 저번에 내 룸메이트 교통사고 났을 때 나 버려두고 달려갔잖아. 난 그때 너 이해했어? 친구가 아픈데 당연히 가봐야지. 근데 왜 넌 나를 이해 안 해줘? 내가 찔리는 게 있었으면 너한테 거짓말했겠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내 당당함의 증거 아니야? 그의 말은 교묘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내 친구의 교통사고와 야식 먹고 배탈 난 여사친의 상황을 동일선상에 놓는 그의 논리회로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의 도덕적 결백함을 역으로 이용해서 나를 내로남불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걔가 남자였어도 내가 이렇게 화냈을까? 아니잖아. 그냥 여자라서 빡친 거잖아. 걔를 성별로 보지 말고 그냥 내 소중한 친구로 좀 봐주면 안 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를 위해 새벽잠을 설쳤던 나의 정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세계에서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는 그 견고한 부정의 성벽 밖에서 서서히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 헤어져. 더는 너의 그 기만적인 우정을 견딜 자신이 없어. 나의 이별 통보에 남친은 당황하는 대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는 자기가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기어이 여사친을 대동한 3자 대면을 요구했다. 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역겨웠지만 이 지긋지긋한 가스라이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나는 그 자리에 나갔다. 카페에 나타난 여사친은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두 분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서 밤잠을 설쳤어요. 제가 정말 눈치가 없었나 봐요. 가증스러웠다. 남친은 그런 그녀의 옆에 딱 붙어 앉아 휴지를 건네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마치 내가 아무 잘못 없는 가녀린 여자를 괴롭히는 악당이라도 된 양. 봤지? 얘는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넌 어떻게 끝까지 삐딱하게만 봐? 사과해. 얘한테 상처 준 거 사과하라고. 여사친은 내 화를 돋우듯 은근한 도발을 이어갔다. 언니, 우리 오빠가 성격이 좀 다정해서 그래요. 제가 아플 때마다 달려와 주는 건 20년 동안 당연한 거였거든요. 언니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참다 못한 내가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29살이나 먹고 배탈 난 걸로 남의 남친 부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장식이에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사친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과호흡이 온 척. 그녀는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남친의 품으로 쓰러졌다. 남친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안아 올리며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 정말 독하다. 애가 아프다는데 거기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 난장판 속에서 남친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그 위로 방금 도착한 알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여사친이 새벽에 보냈던. 하지만 남친이 나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메시지들이었다. 오빠, 나 배 아픈 것도 맞는데 사실 그냥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언니 몰래 오면 안 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라며 달려갔던 그 병원 셔틀의 실체는 나를 따돌리고 즐긴 그들만의 은밀한 유혹 게임이었다. 우정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서 그녀는 나를 비웃으며 남친을 조종하고 있었고, 남친은 그 저열한 유혹에 기꺼이 놀아나며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의 설명도, 분노도 사치였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여사친을 챙기는 남친의 비겁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오물 같은 현장을 박차고 나왔다. 카페를 나온 직후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가장 먼저 녹음기를 껐다. 삼자대면을 요구받은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켜두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 안에는 여사친의 가증스러운 연기와 남친의 폭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곧장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지인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을 열었다. 그동안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며 두 사람이 즐겼던 부정의 실체를 공유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카페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통해 확인했던 메시지 캡처본과 대화 녹음본 일부를 올렸다. 정중하지만 서늘한 공지였다. 남친이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여론 조작을 할 것이 뻔했기에 나는 선수를 쳐야만 했다. 보고 싶으니 몰래 와달라는 여사친의 노골적인 메시지와 그에 응답했던 그의 기록은 순수한 우정을 믿어주던 지인들에게도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평소 그들의 관계를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설마 했던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분노했다. 잠시 후 남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액정 위로 뜨는 그의 이름을 보니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차분하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사과가 아닌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었다. 너 미쳤어. 남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는 여전히 적반하장이었다. 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가 내뱉는 모든 폭언을 추가로 녹음했다. 법대로 해. 내가 했던 가스라이팅과 명예훼손. 나도 차곡차곡 준비 중이니까. 내 차가운 반응에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여사친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언제 그랬냐는 듯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남친에게 화살을 돌렸다. 오빠가 처신을 잘못해서 내 이미지까지 망가졌다며 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정이라 칭송하던 그들의 결속력은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남친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여사친에게 조종당하는 멍청한 놈 혹은 불륜남으로 낙인 찍었다. 여사친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친의 연락을 차단하고 또 다른 남사친 타겟을 찾아 떠나버리는 비겁한 면모를 보였다. 그렇게 대단하다던 20년 우정의 결말은 고작 손절이었다. 홀로 남겨진 남친은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했다. 밤마다 내가 미안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구질구질한 장문의 사과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그 메시지들을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조용히 삭제했다. 내 인생에서 이 오물 같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도려냈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 소동이 있은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남자의 이름은 이제 흐릿한 기억의 파편으로 남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핸드폰 벨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말도 안 되는 부정의 논리에 나 자신을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일상은 다시 나를 중심으로 정갈하게 정돈되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소식은 예상했던 범주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남친과 여사친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잠시 거리를 두는 척하더니 결국 부정보다 먼 사랑보다 가까웠던 우리가 드디어 시작합니다라는 가소로운 문구와 함께 SNS에 커플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던 나의 통찰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들은 스스로의 추태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이다. 하지만 그들의 분명적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여사친은 남친을 곁에 두자마자 또 다른 남사친들과의 술자리를 즐기기 시작했고 내가 겪었던 지옥 같은 불신과 초조함은 고스란히 남친의 몫이 되었다. 우정인데 왜 이해를 못해? 라며 나를 몰아세우던 그의 가스라이팅 논리는 이제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가 겪고 있을 그 비참한 감정 소모를 생각하면 분노 대신 깊은 비웃음만이 새어나왔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남녀 사이의 경계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서 고요하고 그는 오로지 내 눈을 맞추며 나의 하루를 궁금해한다. 여사친이라는 그림자가 없는 연애가 얼마나 숨쉬기 편하고 따뜻한 것인지 나는 비로소 깨닫고 있다.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우정은 우정이 아니라 비겁한 보험일 뿐이라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손을 꽉 쥐었다. 비로소 완벽한 엔딩이었다.